40명의 작업자들이 한 달 평균 50여 대의 특장차를 만들고 있는 이곳에선 1년 365일 기름 냄새보다 진한 땀 냄새와 불꽃보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다. 특장차는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모양이나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정은 수작업이 절대적이다. 특장차는 온전히 사람의 손끝으로 만들어내는 수공예 품인 셈이다. 아직 형체를 드러내지 않은 거대한 철 구조물 앞에서 작업이 한창인데 지금 만드시는 게 어떤 종류의 차예요? 평판 트레일러요. 트레일러란 동력 없이 트럭에 연결하여 짐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는 차량으로 평판 트레일러는 다양한 화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특장차다. 평판 트레일러는 두 개의 철빔이 주축이 된다. 화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메인 빔에 철빔을 가로질러 놓는 것이 평판 트레일러의 기본 구조. 본격적인 공정에 앞서 짐이 많이 실리는 트레일러의 앞뒤에 철빔을 추가로 설치해 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평판 트레일러에 화물을 최고 30톤까지 실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디귿자 모양에 있다. 하중을 견디는 힘과 재료의 무게를 고려한 가장 경제적인 모양인데 홈의 디귿자 모양의 가로대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끼워 넣는 것이 핵심이다. 이거를 조각을 자르면 세 조각이 돼요. 세 조각. 세 조각이 되는데 이게 일체형으로 됐을 때 힘도 받고 또 하중을 갖다 분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길이 12m의 메인 빔에 20개의 가로대를 끼워 넣고 나면 용접 작업을 통해 고정시킨다. 용접 또한 그 방법이 다르다. 이음새 부분 전체를 용접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만 용접하는 것이다. 크로스 멤버라고 봤을 때 이런 등 쪽에만 용접을 하고 여기는 안쪽하고 이쪽에는 용접을 안 해요. 만약에 이걸 다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크랙이 금이 가기 때문에 등만 용접을 하고 이 바깥쪽에 이쪽은 용접을 다 해야죠. 이쪽은 바깥쪽에는. 전체 용접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 한쪽만 용접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수백 개의 철 조각이 얽혀 만들어지는 평판 트레일러는 차체의 경량화가 가장 중요하다. 도로교통법상의 그 40톤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차체 무게를 줄여가지고 운반물을 많이 실을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견목. 견목은 재질이 딱딱한 나무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밤나무, 느티나무 등이 있다.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밑에 한 깔려고. 아, 이 위에다 나무를 깔아요? 물류 운송이 목적인 평판 트레일러는 화물을 실었을 때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바닥에 나무나 철판을 깔아준다. 하지만 철판은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균열이 생기는 데 반해 나무는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우수하다. 또한 철판은 쉽게 녹이 생기지만 나무는 쉽게 변질되지 않고 수명이 길다. 그중에서 나무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게가 가볍다는 것. 탄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목재가 경구성이 오히려 철판보다 이런 재질이 나아요. 중량도 철판보다는 가볍고. 길이 12m의 평판 트레일러를 채우는 데 필요한 나무의 무게는 200kg. 철판의 반도 안 되는 무게다.
나무를 까는 것으로 평판을 만드는 작업이 끝나면 마지막 하부 작업이 이어진다. 크레인 진짜 대개 승용차가 지름 50cm의 바퀴를 사용하는 데 반해 평판 트레일러는 승용차의 2배에 달하는 지름 110cm의 바퀴 12개가 장착된다. 바퀴 무게만 5톤. 최대 3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평판 트레일러. 이제 물류 운송의 최전선에서 활약할 것이다. 특수목적용 차량인 특장차는 시대에 따라 인간의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개발되어 왔다. 2009년 기준 전국 등록 대수는 30여만 대에 달하고 그 종류는 가릴 수도 없을 정도. 이제 특장차는 산업 현장의 필수가 됐다. 물류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의 또 다른 형태는 벌크 트레일러다. 그 중에서도 이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곡물 운반용 벌크 트레일러. 벌크 트레일러란 개별 포장을 하지 않은 화물을 실어 나르는 특장차로 호포라 불리는 배출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벌크 트레일러는 틀이 되는 철 구조물에 곡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구를 만든 후 그 위에 저장 탱크를 만드는 순으로 작업한다. 벌크 트레일러를 만드는 작업은 그야말로 철판과의 싸움이다. 철판을 하나하나 이어붙여야만 곡물 29톤을 저장할 수 있는 거대한 탱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깔때기 모양의 공간이 벌크 트레일러의 가장 큰 특징인 배출구다. 차를 만들고 옥수수 수입해 오는 거. 그 차에다가 그냥 배를 때려 싣고 이게 뭐냐면 여기 사이드 앞에 이빨에 갖다 싣고 뺐다 뺐다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밑에 지리랑 해서 배출구를 만드는 작업이 끝나자 탱크의 양쪽 면을 세우기 위한 철판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게만 해도 1톤에 달하는 철판이 쉽게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워낙 무겁다 보니 철판을 옮기는 일은 기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지만 정확한 위치에 놓는 일은 기계가 아닌 작업자의 손끝으로만 가능하다. 철판 하부를 고정시키면 상부의 위치를 조절할 차례. 이 파이프로 양쪽 철판의 간격을 일정하게 한다. 철판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육안으로 꼼꼼히 살핀 후 재차 확인 작업을 해야 하는데 트레일러 폭의 중심점에서 각 철판의 꼭지점까지 길이를 재는 것이다. 트레일러가 정확히 대칭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 1mm의 차이도 용납할 수 없는 작업. 이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자칫 도로 위에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차 대각을 딱 맞아야 똑바로 차가지 시리그러지면 안 되거든. 대각이 맞아야 다 호파르고 시리 맞는다고. 대각이 안 맞아 차가 시리그러지지.
트레일러가 대칭을 이루지 않으면 화물을 실었을 경우 균형을 잃게 된다. 대칭은 벌크 트레일러의 핵심인 것이다. 곡물을 저장할 탱크의 모양이 갖춰지자 내부에 구조물을 장착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철과 철을 이어붙이는 작업은 CO2 용접이 주가 된다. 하지만 탱크의 높이가 3m에 이르는 데다 철판이 미끄럽다 보니 작업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철 조각을 이용해 만든 발판. 사다리나 비계를 설치할 수 없는 내부 작업에서 계단처럼 하나하나 딛고 올라가며 작업할 수 있다. 게다가 가용접한 발판은 작업 후 쉽게 떼어낼 수 있다. 별 차질 없이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사이 작업자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갑작스럽게 구조가 변경된 것, 주문자의 요구 때문이다. 뭐 새로 추가. 그러니까 저게 원래 없는 건데 그 고객분이 저걸 해달라 그래가지고 다시. 본래 사다리가 있어야 할 부분에 칸막이가 설치됐다. 이렇게 같은 종류의 특장차라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구조와 모양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특장차 생산은 자동화가 불가능하고 전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어떤 형태가 됐든지 그 특장과 관련해서는 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거대한 탱크 안. 작업자의 모습은 작게만 느껴지지만 이들의 손끝에서 곳곳을 누비는 특장차가 만들어지는 것. 그 노력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이어진다. 연삭기로 철판의 단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일은 페인트가 고루 발라지도록 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은 곳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서는 것은 고사하고 허리도 제대로 펼 수 없는 좁은 공간. 연삭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은 온몸을 뒤덮을 정도다. 책상 크기만한 작은 공간이라 몸을 쉽게 움직일 수 없어 작업은 더디다. 여기도 뭐 찜이 들어가요? 국물이 틀려요? 안 들어가는데 이게 보강판이야 보강판. 안 들어가요. 이게 왜 이렇게 여기 안에까지 가세요? 제품 자체가 좋아야 모든 것이 작업자도 만족스럽고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도 나름대로 흡족한 마음을 드니까. 근데 얼마나 더 작업하셔야 돼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용접을 주로 하다가 일단 사상을 해야 되거든요.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대략 이 안에 다 하려면. 이들은 불꽃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태우고 있었다. 벌크 트레일러 제작을 시작한 지 3년. 벌크 트레일러의 자체를 만드는 작업이 마무리됐다. 작업 중엔 좀처럼 쉬지 않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눈 오는 날엔 이만한 간식거리도 없다. 오, 잘 익었다 야. 잘 익었어. 맛있게 먹어. 잘 익은 고구마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고된 노동의 피로까지 녹아내린다. 아직 해야 할 작업은 많이 남아있지만 절로 웃음이 난다. 5시까지 미팅 중이니까? 아유, 일하다 먹으니까 배고파서 그런지 너무 많습니다. 꿀맛이 꿀맛. 이곳에 있는 이들은 대부분 경력 20년이 넘은 베테랑들이다. 특장차를 만드는 수많은 과정만큼이나 품고 있는 사연도 다양하다. 그러나 일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한결같다. 한 30년 됐다가 명예퇴직하고 명식하고 다시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특장차 만드는 일이 그래도 어떤 점이 좀 보람이 있어요? 그전에 대우 철도 차량 기차 같은 거 만들고 막 그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손쉽게 제작한 차가 이렇게 지금도 철도국에서 다니고 있고 전동차 같은 거 이렇게 다니다가도 딱 이런 차가 지나가면 저거 저 차 내 손을 거쳐서 온 거다 나간 거다 그러는데 야심만만했던 청년의 얼굴엔 40년 세월을 이기지 못한 주름이 내려앉았지만 그 열정만큼은 그대로다. 탱크에 페인트를 바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 있다. 쇼트 블라스팅. 쇼트 블라스팅이란 철판에 붙은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인데 작업 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은 작업복이다. 특히 외부와 작업복을 이어주는 호스. 이것이 작업 중 생명줄이 되는 산소 공급 호스다. 압이 세니까 많이 날리다는 거. 그러니까 이 모자 쓰면 없고, 모자 안 쓰면 안 돼. 작업 중 날리는 먼지와 쇠구슬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부와 철저히 차단하고 호스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쇼트 블라스팅 작업은 철판에 붙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작은 쇠구슬을 부압의 바람으로 날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작업 내내 호스에 의지한 채 온몸을 덮고 있는 작업복의 답답함을 뒤로하고 구석구석 꼼꼼히 작업을 한다. 쇼트 블라스팅은 오염물질 제거 외에도 제품의 품질과 수명 증가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쇼트 블라스팅 작업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쇠구슬인 쇼트볼이다. 숨막힐 듯한 먼지와 굉음 속에서 계속된 작업. 2시간 만에 작업이 끝났다. 쇼트 블라스팅 작업을 마친 탱크에 페인트를 바르는 도장 작업이 이어졌다. 도장은 페인트의 종류에 따라 공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발 디딜 곳도 마땅치 않은 미끄러운 철판 위에서 첫 번째 작업인 하도 작업이 시작됐다. 오염이나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 방청도리를 바르는 일이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이제 이건 상도 뿌려도 상도를 다른 색깔로 또 입혀요 색깔을. 그럼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이것을 철판에다 바로 못하니까 이게 페인트 철판에 잘 스며들기 위해서 먼저 삽입이라고 이렇게 뿌려주는 거 사도를.
2차 작업인 상도는 원하는 색을 내기 위한 과정으로 1차로 바른 하도 작업 후에 이루어진다. 바르고 말리고를 반복하기를 4번. 도장 작업은 꼬박 이틀이 걸리는 일이다. 하지만 작업자는 단 한 명. 혼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둘이는 못해요. 왜요? 우리는 서로 주고받으니까 얼굴 더 맞더라고요. 중복이 돼서요. 둘이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바른 곳을 또 바를 수 있어 도장이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부의 탱크는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높이지만 하부의 높이는 불과 1m.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신경 쓰는 세심한 손길이 이어진다. 가로 12m, 세로 2m에 달하는 거대한 차체 도장 작업. 이렇게 이중 삼중의 노력이 더해진 끝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고유의 색이 드러났다. 이틀에 걸친 작업이 마무리되는 순간이다. 작업을 마친 도장팀 이상준 씨가 퇴근 준비를 서두른다. 그가 작업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몸에 묻은 먼지와 페인트 분진을 닦아내는 것. 영하의 날씨에 추울 법도 하지만 작업을 무사히 마친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니다. 매일 반복되는 퇴근 시간이지만 언제나 감회는 새롭다. 기분 한마디로 뿌듯하고 아침에 또 고객들이 저 차를 끌고 다닐 때 아 저거 내가 뿌렸는데 참 잘 굴러 다니구나 그런 그 뭐랄까 그 인생의 그 뭐랄까 포만감? 행복감을 좀 느끼지. 그러고 오늘도 무사히 마쳐가지고 즐겁게 이제 퇴근하는 길밖에 없고. 내일 또다시 먼지 자욱한 현장이 기다릴 테지만 오늘따라 이상준 씨의 발걸음이 유난히 가볍다.